야구는 풀스윙. 네. 자, 풀스윙이 아니라 아무튼 뭔 스윙이 되건 간에 지금 정말 득점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팀이 한 팀이 더 있습니다. 바로 롯데자이언츠인데요. 아마도 김태형 감독의 부임 이후 2년간 롯데자이언츠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안 좋았던 적은 처음이 아닌가. 그렇죠. 네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사실 거기에다 올 시즌 원래는 롯데의 가장 긴 연패가 3연패였거든요. 맞습니다. 수입도 없었어요. 네, 그죠?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긴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. 지금 결국에는 일요일 경기에 연패를 또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. 사실 야 거기서 포크볼을 던졌어야 했냐 김원중 뭐 거기서 이렇게 했었어야 황성빈 거기서 뛰었어야 그렇게 가정을 붙이면 뭐 지는 경기는 없죠. 근데 어쨌거나 연패를 계속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원정길에 올랐는데 롯데자이언츠 이 어디서부터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될까요? 일단은 긴 연패에 빠지는 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. 네. 투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. 아예 안 맞죠. 네, 예를 들면 마운드가 좋은 날에는 방망이가 터지질 못하고 어느 정도 쫓아간 날에는 또 불펜에서 방화가 생겨버립니다.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연패에 빠지는 기간 동안 수비나 주루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는 거는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조급해하고 있다라고 네.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걸 알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어떤 뭐 강하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기보다는 감독은 책임을 질 테니 좀 담담하게 좀 맞서 싸워라라는 네. 어떤 느낌의 좀 메시지를 줬거든요.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사실 김태형 감독은 그 감독 커리어 내내 일관되게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.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니들은 야 체크 스윙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싸워. 그러면은 잘 되건 못 되건 책임은 내가 진다.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항상 전하는 감독인데 지금은 뭐 아무튼 현재 롯데 상황을 보고 있으면 백약이 무효다.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뭘 해도 안 풀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그 같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베테랑 그 선수의 등을 보고 하게 되는 이 베테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또 전준우 선수가 부상으로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악재죠. 옆에서 보기에 아까도 사실 잠깐 네.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네. 이 전 캡틴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길게 느껴진다. 크게 네. 느껴진다. 아무리 뭐 예를 들면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선수들 많았지만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줬던 이 네. 4번 타자가 있고 없고가 정말 경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네. 더그아웃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중요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연패가 길어지고 있을 때 우리 일선발이 내일 나가니까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 이렇게 공유되는 믿음 그리고 지금 아주 박빙이지만 우리의 4번 타자가 해줄 거야 뭐 이런 그렇죠. 것들이 사실 팀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사실 간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잘 던졌는데 나머지 것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잘 던져도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게 야구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들이 때문에도 참 팀도 그렇고 팬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. 특히나 이 타선에서는요. 이 장타가 나와야 할 때 장타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. 하필 장타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왔는데 또 점수를 그만큼 내줘 버린다. 이런 좀 엇박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데요. 맞습니다. 사실은 롯데는 올 시즌 내내 장타 부족에 시달렸어요. 맞아요. 지금 팀 홈런이 제가 알기로 1위 삼성의 절반이 채 안 되죠. 맞습니다. 절반이 네. 안 돼요. 그렇다 보니까 뭐 디아즈가 몇 개 쳤는데 니네가 몇 개 쳤는지 아느냐 맞습니다. 뭐 팬들의 이런 이야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. 가령 이제 저번 주에 한화, 삼성을 만났는데 이게 네. 되게 극명하게 갈렸어요. 가령 한화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리베라토 선수가 조금 뭐 네, 아쉬운 네. 부분도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홈런을 날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해주는 그렇죠.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삼성전에서는 더욱 절실했죠.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자체가 이 팀 홈런을 앞세운 그런 그럼요. 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다 보니까 경기 후반에도 전혀 이게 좀 긴장의 끈을 놓기 힘든 맞습니다.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게 좀 현실이 되기도 했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를 보는 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한 방만 쳐줬다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뭐 한 2, 3점처럼 지고 있더라도 야 경기 막판에 원찬스면은 잡을 수 있어. 이 원찬스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장타가 섞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딱딱딱딱딱딱 똑딱똑딱똑딱똑딱
딱 해가지고 3점 내려면은 진짜 이거 하세월입니다. 하세월이에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장타투를 좀 크게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하는 또 그 다른 팀이 항상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언제 저기서 홈런을 칠지 모른다. 맞습니다.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롯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게 사실이고 사실은 롯데가 방망이의 팀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인 기록을 잘 살펴보면 정말 방망이만 잘 치거든요. 어떤 장타가 좀 눈에 띄게 많다라거나 지금 왜냐하면 두 자릿수 홈런을 친 타자가 제가 알기로는 레이에스 선수뿐이 없고 그다음에 발이 엄청 빨라서 도루를 많이 하는 팀이냐 아니면 작전을 정말 많이 하는 팀이냐 이거에서는 다른 팀보다 이렇게 좀 눈에 띄진 않거든요. 맞습니다. 대신에 이 팀을 방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치고 또 치고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에버리지 타율만 좀 높은 것이었다는 이런 부분인데 거죠. 이게 연패 기간 동안 확 줄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타율 말고 OPS라는 지표가 나온 이유도 타율만 가지고는 이 타자의 가치를 혹은 이 팀의 타격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니 OPS 나오고 요거보다는 이게 또 WRC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어떤 스탯도 하나가 완벽한 건 없지만 좀 보완해서 보자는 거죠. 그런데 지금 롯데는 방망이 팀이라고는 했지만 올 시즌 내내 이 타율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실속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고 있어서 몇 경기를 보면요. 야, 이때 최준용만 있었으면 이때 누가 한 방만 쳤으면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렇게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진짜 안 좋은 그 어떤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기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또 어제 경기는 간만에 좀 방망이가 점수를 좀 냈어요. 그래서 야 롯데가 이렇게 점수 많이 낸 거 진짜 간만에 본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승부가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황성빈의 홈런 그때 사실 이제 끝나는 이거 된대. 근데 또 이게 안 돼요. 그러게요. 그게 사실 또 앞에 주자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. 네, 근데 어쨌든 사실은 이 삼성과 롯데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많은 이제 해설위원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두 팀 모두 경기 후반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두 팀 모두 불펜이 좀 최근에 좀 안 좋거든요. 많이 안 좋죠.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3일 내내 너무 여실히 보여준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까지 가는 어떤 접전 끝에 결국 어떻게 보면 연패를 끊지 못했다라는 거는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 같은 경기를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황성빈의 홈런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빛이 나야 되고 그리고 선수단 분위기도 일요일 경기니까 화요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? 확 좀 좋아지고 그래서 또 버스 안에서도 야 뭐 이것도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누가 입이나 한번 뻥끗 하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. 그래서 이게 진짜 참 보면 롯데가 그 어제 경기를 잡았으면 저는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좀 생길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야 이게 결국에 12회까지 가서 또 그게 또 이지원 글러브에 들어가고 황성빈은 당연히 저는 뛰는 게 맞았다고 봤어요. 왜냐면 끝내기 주자였기 때문에. 근데 그게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딱 끝나니까 참 뭐랄까요 뭐 사직 도서관이라고 했나요? 사직 도서관으로 만든 이제 정말 그 침묵 참 그랬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롯데가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음에도 좀 상위권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그 승부처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번 해야 될 때 굉장히 좀 잘했거든요.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좀 촘촘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많은 승수를 따는다던가 아니면 좀 연패가 길어지지 않게 그 딱 절호의 찬스를 잡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연패 기간에는요 사실 이 목요일 경기였죠. 한화의 마지막 그 목요일 경기 그 경기도 사실은 연장까지 가면서 패했잖아요. 맞습니다. 사실 그 경기도 분명히 찬스는 왔었어요. 여러 번 왔습니다. 네. 근데 그거를 잡지 못했고 맞습니다. 그러면서 연패가 길어졌고 또 일요일 경기를 그렇게 좀 물론 이건 패는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죠. 롯데 입장에서는. 맞습니다. 이게 연패를 끊는다는 것과 그 무승부라는 건 완전 다른 것이 이제 이겨가지고 분위기 반전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쉽게 끝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 와중에 그렇다면 사령탑과 뭐 프런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. 정말 사실 2군에서 되게 잘한다더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하면 그냥 다 올려 다 써보고 있어요 지금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보면요 그 선발 라인업에 물론 되게
가볍게 테스트하는 네네. 선수들도 있지만은 뭐 김민성 선수나 노진혁 선수처럼 베테랑을 많이 기용하는 것도 이들이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네, 정말 어려울 때 이들이 해줄 것이다. 그래도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. 네. 실제 후반기를 보면은요, 제일 잘 친 타자는 김민성입니다. 하지만 타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. 노진혁 선수는 솔직히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. 앞으로 우리 노진혁을 못 볼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, 사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김민성 선수도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급하니까 일단 와서 썼고 자기 역할을 해줬고, 노진혁 선수도 그때 노진혁 선수가 없었으면 지금 무득점 이닝이 진짜 끝도 없이 길어질 뻔했는데 또 홈런 하나 나왔었고,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뭐 황성빈 선수 이후에 또 뭐 우리 장두성 또 뭐 김동혁 또 거의 한태양 선수 잘해주고 있고, 정말 원래 계획이 없던 선수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누구죠? 신윤후 선수. 이 선수가 뭐 2군을 씹어먹어서 올라왔느냐? 아니, 지금 뭐라도 해보는 거거든요. 자, 아무튼 새롭게 등장하는 외야 자원들은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. 뭐 많기는 많네요. 어떻게 보면요. 근데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화수분처럼 네네. 막 그냥 올라오는 선수 족족 정말 너무나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어떤 그 엔트리 변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하거나 맞습니다. 아니면은 계속 그 기존의 선수들이 많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한번 좀 이제 좀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좀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. 신윤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. 기존에 이제 장두성 선수나 김동혁 선수 등이 좀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말고 이제 다른 어떤 좀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신윤우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, 사실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17일 경기에서 이제 9번 및 중견수를 선발 출전했는데 그 전까지는 올해 딱 한 타석밖에 소화를 안 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과감하게 기회를 줬고 어쨌든 안타를 생성하면서 본인의 역할은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어쨌거나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. 지금 뭐라도 해보는 건데, 이게 팀이 잘 풀릴 때는요, 우리가 윤나고왕순 나왔을 때처럼 올라와서 바로 빡 퍼포먼스 내고 자리를 잡아버렸었죠. 그러면서 이게 뭐야, 이 누군데 이 선수는. 그 선수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뭐 중요한 경기 잡아주고 했는데, 지금은 그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서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윤나고왕선 나왔던 선수들도 뭐 엄청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서 풀타임 키키야 2년 차고 막 이런데, 이러다 보니 좀 너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민성, 노진혁, 그리고 빨리 와야죠 전준우, 뭐 정훈, 이 타석에서는 그렇고, 마운드 쪽에서는 또 이제 뭐 박세웅, 또 제일 중요한 게 김원중 선수가 좀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, 이 김원중 선수가 또 이게 이제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. 그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좀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이 김원중 선수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는 잘해줬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? 일단은 최근에 등판 자체가 굉장히 좀 적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에너지는 세이브 했을지 몰라도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네. 사실 또 한화전도 그렇고 삼성전도 다 좀 연패 기간에 맞은 맞아요.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사실 네, 좀 점수를 내준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 여기에 매몰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빠르게 분위기 반전을, 사실 불펜 투수들이 가장 좋은 유형이 누구냐라고 하면 빨리 있는 선수라고 그렇죠. 하잖아요. 그렇죠. 빨리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횡보 캐롤을 돌리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박세웅 선수, 네. 나균환 선수 굉장히 자기 역할을 그래도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예 계산이 안 서는 건 아닌데 그 한 끝이 부족한 거거든요. 네. 이 한 끝을 이번 주에 어떻게 채우느냐가 정말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성빈 선수. 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거 좀 더 뭐 터프한 상황이거나 혹은 뭐 연장에서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거나 이럴 때 윤성빈을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시던데요. 근데 한 번에 확 욕심을 부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선수가 계속해서 좀 그 뭐라고 하죠? 그 성공의 어떤 기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최근 경기를 보면요, 사실 뭐 나름 좀 중요한 상황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좀 점수차가 좀 이렇게 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게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나가는데 저는 그래도 과거보다 훨씬
지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네.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과거에는 이 선수 볼넷 하나를 주면요. 볼넷 주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랐어요. 맞습니다.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공이 엄청나게 좀 무브먼트가 좀 적어지는 네, 좀 몰리는 네. 그런 것들을 봤는데 최근에는 혹시 자기가 생각할 때 스트라이크를 던졌지만 볼이라 됐을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패턴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1이닝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쌓이다 보면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그 이상훈 해설위원 지금 MBC ESPN 아니죠? MBC 스포츠 플러스에 계시죠? 이건 언제적 얘기냐? MBC ESPN이고 아무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그 구원 투수 뭐 이런 투수들의 이런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오늘 몇 구를 던졌다. 근데 13구째 홈런을 맞았다. 그럼 너는 오늘 11, 12, 14구밖에 없는 거야. 그 공을 잊어버려야 된다. 그래서 사실 이건 어려운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롯데에게 필요한 게 좀 이런 건 것 같아요. 불펜 투수들이 뭐 혹은 뭐 좀 실점을 했다, 뭐 맞았다 할 때도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연패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잊어버릴 필요가 있는데 점점 이렇게 주눅들거든요. 맞습니다. 지금 그리고 필승조를 보면요. 김원중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없어요. 적어요. 네. 정철원 선수 정도. 근데 이 선수만 하더라도 경험이 엄청 많은 선수까지는 아니죠. 아니에요. 네. 여기에다가 뭐 홍민기 선수랄지 이런 선수들은 이제 막 그렇죠. 네, 이제 막 이제 필승조를 경험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롯데 입장에서는 좀 아웃 카운트가 좀 많아도 조금 일찍 계속 마무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김원중 선수도 조금 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. 사실 어제 경기도 보면 투구수가 좀 많았어요. 예. 네, 많았습니다. 요새 나오는 날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김원중이 나오면은 언제까지 던지는 겁니까?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, 다. 그렇죠. 뭐 2이닝도 던졌고 그러니까요. 하나전에서. 네네. 네.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롯데가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보와 박세웅, 나균은 잘하고 있어요.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데 자 정말 후반기 막 한번 달려보자라는 카드로 뽑아든 이 이제 터커 데이베이스를 보내고 데려온 이 벨라스쿠즈 선수인가요? 벨라스케지. 아무튼 이름 좀 어렵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제 이게 그 메르세데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자동차 이름 계통.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. 베라크루즈인가?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당장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내일 등판을 합니다. 자. 비슷한 시기에 온 LG 트윈스의 앤더스 토러스트 선수는 충격의 데뷔전을 했고요. 아, 네, 너무 강렬했죠.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이닝 무실점이라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5이닝 3실점 정도 해주면서 10승을 올렸던 투수를 보내고 데려왔으니 이 기대치라는 건 사실 그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그리고 데이비스 선수가 뭐 10승이라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기록적인 면도 네. 있지만은 이 더그아웃에서 굉장히 좀 파이팅 넘치게 그랬죠. 항상 좀 즐겁게 밝은 에너지를 줬던 부분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. 근데 왜냐하면 이제 벨라스케즈 선수는 이제 막 왔기 때문에 그렇죠. 팀에 적응해야 되고 한국 문화에 또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하면서 바꿨을 때는 네. 확실히 이제 좀 어떤 마운드 위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요. 사실 뭐 첫 등판은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. 네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퓨처스에서 좀 감각을 조율하고 올라올 시간이 없었고 그랬죠. 이제 불펜 피칭 정도 하고 올라왔는데 구속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온 측면이 맞아요. 있거든요. 네. 이 부분을 좀 일단은 왜냐면은 가장 먼저 이 롯데가 바랬던 건 이제 강력한 구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은 회복을 해야 그래도 좀 기대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그러고 이제 이 벨라스케즈 선수도 아무래도 이 과거에 화려한 뭐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 타자들을 상대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들을 하나둘 알아가는 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빠르게 안착해 주기를 롯데는 바라고 있습니다. 야, 이건 안착 안 하면 안 됩니다.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잘 던져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간보와 맛을 봤거든요. 와, 야, 이거 9위열 늘러 ABS 빡빡 들어오고 그러면 된다. 간보를 통해서 봤는데, 간보보다 훨씬 커리어가 좋아.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잘 던졌어.
간다 했는데 지금까지 좀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공인구화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쵸.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는 그리고 롯데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됐고 아무튼 잘 던져야 한다라는 지금 상황입니다. 팀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예정대로라면 2번의 등판을 이제 해야 할 텐데 뭐 체력적으로는 어떤지 투구수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김태형 감독도 진짜 잘 던져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좀 이제 2번째 등판을 잠실에서 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큰 경기장에서 하는 만큼 좀 더 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던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. 대신에 이제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, 그 하필이면 상대가 바로 그 톨 허스트입니다. 네, 그 맞대결을 펼치는 네 토러스트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LG 타자들의 또 방망이도 진짜 뭐 신바람이 났잖아요. 그렇죠, 사실은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고 여기에 롯데는 항상 얘기하죠. 기본기, 수비 주로 확실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거나 롯데자이언츠가 한참 좋았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아직도 30여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또 어떻게 반전이 나올지 모르고 갑자기 뭐 저기 그 불펜진들 다 막 각성하고 방망이 갑자기 팡팡 터지고 모를 일입니다. 모를 일이지만 일단 그 시작은 언제나 선발 투수부터 그리고 선발 투수가 얼마나 긴 이닝을 잘 좀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롯데의 방향도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콘텐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